1872년 12월 4일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한 척의 배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돛은 찢겨 있었고 갑판은 젖어 있었고 배 안에는 사람의 기척이 없었대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화물은 그대로였습니다. 선원들의 짐도 그대로였습니다. 식량도 남아 있었고 선장의 가족이 쓰던 물건들도 누군가 급히 사라진 것처럼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사라진 건 단 하나. 사람이었습니다. 선장 벤저민 브릭스와 그의 아내, 어린 딸, 그리고 선원들까지 모두 10명? 배에는 약 1700일 배럴의 알코올 화물이 실려 있었고 2026년 기준으로 이 사건이 벌어진 지 154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10명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사건은 아직도 미해결입니다. 배의 이름은 메리 셀레스트호. 길이 약 31m. 요즘 기준으로 보면 대형 버스 세대를 이어 붙인 것과 비슷한 크기의 범선이었대요. 그렇게 작은 배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발견 당시 완전히 가라앉기 직전도 아니었고 구조가 불가능한 난파선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더 무서운 건 배가 멀쩡했다는 점입니다. 누군가 공격한 흔적도 뚜렷하지 않았고 피도 없었고 싸움의 흔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명보트는 사라져 있었고 마지막 항해일지는 발견되기 9일 전에서 멈춰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말부터 말하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사라졌고 배만 돌아왔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부 실화입니다. 이제 시간을 되감아 보겠습니다. 메리 셀레스트호가 뉴욕 항구를 떠나던 그날로 아무도 자신들이 역사상 가장 기묘한 바다 미스터리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는 몰랐던 그 조용한 아침으로요. 배경과 맥락 1872년 11월 7일 미국 뉴욕 항구에서 한 척의 범선이 조용히 출항했대요. 메리 셀레스트호 282톤급 브리간틴 길이 약 31m의 상선이었습니다. 목적지는 이탈리아 제노바. 배 안에는 산업용 알코올 1700일 배럴이 실려 있었고 당시 가치로 약 35,000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수십만 달러에 가까운 큰 화물이었죠. 하지만 이 배가 유명해진 이유는 화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선장은 벤저민 스푸너 브릭스. 1835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웨어햄에서 태어난 신앙심 깊고 조용한 항해사였다고 해요. 그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고 가족에게 편지를 자주 쓰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바다에서 거친 인생을 산 선원이라기보다 꼼꼼하고 신중한 가장에 가까웠대요. 그런 그가 이 항해에 특별한 선택을 합니다. 아내 세라 엘리자베스 브릭스와 2살 난 딸 소피아 마틸다 브릭스를 함께 태운 거예요. 당시 장거리 항해에 가족을 동반하는 일이 아예 없던 건 아니었지만 뉴욕에서 대서양을 건너 제노바까지 가는 여정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계절은 11월. 북대서양의 바람은 거칠어지고
파도는 높아지는 시기였죠. 이 사람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브릭스 선장은 메리 셀레스트 호를 꽤 믿었던 것 같습니다. 배는 원래 1861년 캐나다 노바스코샤의 스펜서스 아일랜드에서 아마존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대요. 그런데 초창기 운이 좋지 않았습니다. 첫 선장이 병으로 사망했고, 충돌 사고도 있었고, 좌초와 매각을 반복했습니다. 마치 배 자체에 어두운 그림자가 따라다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다 1869년 미국 소유주들에게 넘어가며 이름이 메리 셀레스트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름을 바꾸고 수리하고 새 출발을 준비한 배였어요. 브릭스 선장에게는 그저 오래된 불운의 배가 아니라 다시 돈을 벌 수 있는 상선이었겠죠. 게다가 이 항해가 성공하면 선주와 선장은 적지 않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메리 셀레스트호가 뉴욕을 떠난 지 8일 뒤 또 다른 배가 같은 항로를 따라 출항합니다. 이 배의 이름은 데이 그라티아호. 선장은 데이비드 리드 모어하우스였습니다. 흥미롭게도 브릭스 선장과 모어하우스 선장은 서로 아는 사이였다고 해요. 출항 전 뉴욕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는 기록도 전해집니다. 두 사람은 같은 바다를 향해 떠났지만 한 사람은 배와 함께 사라지고 한 사람은 그 빈 배를 발견하게 됩니다. 1872년 12월 4일 포르투갈 아조레스 제도 동쪽 약 400캐리 부근 데이 그라티아호의 선원들은 수평선 위에 이상하게 흔들리는 배 한 척을 봤다고 합니다. 돛은 일부 찢겨 있었고 항로는 불안정했고 사람이 조종하는 느낌이 없었다고 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 배가 바로 메리 셀레스트호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배에 올라탄 선원들이 본 것은 더 이상했습니다. 식량은 남아 있었고, 개인 짐도 그대로였고, 선원들의 파이프와 옷까지도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화물 1700일 배럴도 대부분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구명정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선장실의 항해 도구 일부도 없었고, 마지막 항해 일지는 11월 25일에서 멈춰 있었대요. 즉, 메리 셀레스트호는 최소 9일 동안 사람 없이 바다를 떠돌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한 건 배가 가라앉기 직전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선체에는 치명적인 손상이 없었고 물이 조금 차 있긴 했지만 대략 1m 정도였다고 합니다. 당시 항해 기준으로는 위험 신호일 수 있어도 곧장 배를 버려야 할 정도였는지는 논란이 남아있죠. 그렇다면 브릭스 선장은 왜 가족과 선원들을 데리고 구명정으로 옮겨 탔을까요? 알코올 화물에서 새어나온 증기 때문에 폭발을 두려워했을까요? 실제로 나중에 9개의 배럴이 비어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혹은 펌프 고장으로 물이 얼마나 찼는지 잘못 판단했을까요? 아니면 아조레스 근처의 거친 날씨 속에서 배가 침몰한다고 믿을 만한 순간이 있었던 걸까요?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1872년 11월 메리 셀레스트호에는 벤저민 브릭스와 세라, 어린 소피아, 그리고 7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습니다. 모두 10명. 그리고 12월 4일 발견된 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항해의 흔적도 남아 있었는데 사람만 사라진 겁니다. 반전과 전개.
그런데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데이 그라티아오의 선원들이 천천히 메리 셀레스트호에 올라탔을 때였어요.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침몰 직전의 배처럼 보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돛은 일부 찢어져 있었고 갑판에는 바닷물이 조금 고여 있었지만 선체는 멀쩡했대요. 배 안에 식량도 남아 있었고 물도 있었고 선원들의 개인 짐도 그대로였습니다. 가장 이상한 건 선장의 방이었어요. 벤저민 브릭스 선장의 물건들이 대부분 제자리에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 세라의 옷가지도, 어린 딸 소피아의 작은 물건들도 그대로였대요. 누군가 급히 도망친 것처럼 귀중품까지 챙기지 못한 겁니다. 그 배에는 모두 10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선장과 아내, 2살배기 딸, 그리고 선원 7명. 그런데 그 10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화물칸을 확인해 보니 메리 셀레스트호에는 공업용 알코올 1701배럴이 실려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화물 가치는 약 35,000달러.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수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었죠. 그런데 그 값비싼 화물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대요. 돈 되는 물건을 가져갔을 겁니다. 선원들이 배를 차지했을 겁니다. 배는 더 망가져 있어야 했겠죠? 하지만 메리 셀레스트호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상한 점은 구명 보트였습니다. 배에는 작은 보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만 사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스스로 배를 떠났을 가능성이 커요. 왜였냐는 겁니다. 바다는 완전히 평온하진 않았지만 배를 버릴 만큼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었다고 해요. 메리 셀레스트호는 항해 가능한 상태였고 실제로 데이 그라티아오 선원들은 그 배를 몰고 한국까지 데려갔습니다. 더 무서운 건 마지막 항해일지였습니다. 마지막 기록은 1872년 11월 25일. 발견된 날보다 무려 9일 전이었습니다. 위치도 발견 지점에서 약 400캐리 떨어진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배는 사람들이 사라진 뒤에도 며칠 동안 혼자 바다를 떠돌았던 거예요. 아무도 없는 집이 불 꺼진 채로 천천히 길을 걸어온 것처럼요.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사람들을 더 놀라게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양한 데이 그라티아오 선원들은 보상금을 기대했습니다. 당시 메리 셀레스트호의 선체와 화물을 합친 가치는 약 46,000달러로 추정됐다고 해요. 하지만 법원은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혹시 데이 그라티아오 사람들이 무슨 일을 저지른 건 아닐까? 혹시 선원들을 해치고 배를 차지한 건 아닐까? 결국 인양 보상금은 기대보다 훨씬 낮은 약 1,700원 수준으로 결정됐다고 합니다. 배를 구한 사람들조차 영웅이 아니라 의심받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하지만 그들에게서도 결정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은 건 상상뿐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알코올 증기가 폭발할까봐 선장이 공포를 느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1700일 배럴 중 일부에서 누출 흔적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져요. 보이지 않는 증기, 이상한 냄새, 그리고 혹시 곧 폭발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선장은 가족과 선원들을 잠시 구명보트로 옮겼고 배와 줄로 연결해 두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람이 갑자기 세게 불고 줄이 끊어졌다면 메리 셀레스트호는 앞으로 나아가고 작은 보트는 뒤처지고 그 안에 10명은 끝없는 바다 위에 남겨졌겠죠. 또 다른 사람은 물을 잘못 판단했다고 말합니다. 펌프가 고장나서 배 안에 물이 얼마나 찼는지 알 수 없었고 선장은 배가 가라앉고 있다고 믿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 순간 선장은 계산했을 겁니다. 배를 믿을 것인가? 가족을 구명보트로 옮길 것인가? 어쩌면 마지막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추측이 하나같이 그럴듯하면서도 끝내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리 셀레스트호 이야기는 무서워요. 피비린내 나는 범죄 현장도 아니고 괴물이 나타난 기록도 아니고 유령이 찍힌 사진도 없습니다. 그저 식탁에 남은 식기, 놓고 간 옷가지, 사라진 구명보트, 그리고 9일 동안 홀로 떠돈 배 한 척이 있을 뿐입니다. 아마 그날 밤 브릭스 선장은 정말 두려웠을 거예요. 배를 버릴 만큼 확신했지만 돌아오지 못할 만큼 운이 없었던 사람. 그리고 남겨진 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들의 마지막 판단을 품고 바다 위를 떠다녔다고 합니다. 클라이맥스.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옵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메리 셀레스트호를 유령선이라고 불렀죠. 해적도 아니고 반란도 아니고 선장의 광기도 아니었다면? 선원들은 음식도, 옷도, 돈도, 항해 장비도 대부분 그대로 둔 채 작은 구명보트 하나에 몸을 실었을까요? 결국 진짜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배를 영원히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떨어져 있으려 했던 겁니다. 화물칸 아래에는 공업용 알코올 1701통이 실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중 9통이 비어 있었거나 새고 있었대요. 숫자로 보면 고작 9통입니다. 1701통 중 9통. 비율로 따지면 약 0.5%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바다 한가운데에서 밀폐된 화물칸 안에 알코올 증기가 차오르며 5%가 선원들에게는 배 전체를 날려버릴 수 있는 공포로 보였을 겁니다. 메리 셀레스트호의 선체 가치는 약 14,000달러. 화물 가치는 약 35,000달러로 추정됐다고 합니다. 합치면 49,000달러. 당시 기준으로는 평생 벌기 힘든 돈이었죠. 그런데 선장 브릭스가 정말 보험금을 노렸다면? 배와 화물을 잃는 쪽이 더 이득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구조한 데이 그라티아호가 받은 구조 보상금은 약 1,700원 수준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대했던 보상보다 훨씬 적었고
배와 화물 전체 가치에 비하면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돈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49,000달러짜리 배를 버리고 1,700원짜리 보상을 노린다. 손익이 맞지 않는 이야기였던 거죠. 그리고 더 무서운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메리 셀레스트호의 마지막 항해 기록은 11월 25일. 배가 발견된 날은 12월 4일. 사람들이 사라진 뒤에도 배는 거의 9일 동안 혼자 바다 위를 떠다녔다고 합니다. 만약 그들이 공격을 당했다면 시체가 있어야 했습니다. 피가 있어야 했습니다. 싸움의 흔적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없었습니다. 만약 배가 침몰 직전이었다면 그 9일을 버티지 못했겠죠. 그런데 배는 버텼습니다. 너무 멀쩡하게. 그래서 더 이상했던 겁니다. 당시 배 안에서는 펌프 하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선장은 배 안에 물이 얼마나 찼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알코올 증기까지 겹쳤습니다. 화물칸에서 이상한 냄새가 올라오고, 뚜껑이 들썩이거나 작은 폭발음 같은 것이 들렸다면 브릭스 선장은 이렇게 판단했을지도 모릅니다. 배가 터질 수 있다. 하지만 바다 위에서 선장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았습니다. 배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 아니면 잠시 떨어져 있다가 위험이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는 것. 그래서 그들은 구명보트를 내렸을 겁니다. 밧줄로 메리 셀레스토에 묶어둔 채 잠깐만 뒤로 물러나 있었을 겁니다. 배가 폭발하지 않으면 다시 올라가려고요. 그 밧줄이 끊어졌다면, 바람이 배를 밀어냈다면, 작은 구명보트는 순식간에 뒤처졌을 겁니다. 큰 배는 돛을 달고 계속 나아가고, 작은 보트는 파도 사이에서 멈춰 서고, 그 거리는 10m에서 100m로, 100m에서 1km로, 그리고 다시는 따라잡을 수 없는 거리로 벌어졌겠죠. 그 순간 선원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우리가 배를 버린 게 아니라 배가 우리를 버리고 가고 있다고. 그래서 메리 셀레스토에는 음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짐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도 없고, 전투의 흔적도 없고, 절망적으로 급히 챙긴 흔적도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도망친 게 아니라 기다리려 했던 겁니다. 단 몇 분만. 어쩌면 10분. 그 짧은 판단이 10명의 생명을 바다 위로 밀어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이 설명이 너무 현실적이라는 겁니다. 유령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괴물도 아니고, 그저 냄새 하나, 고장 난 펌프 하나, 잘못 읽은 수심 하나, 끊어진 밧줄 하나, 그 작은 것들이 겹쳐서 메리 셀레스토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유령선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떠갔습니다. 선장의 아내가 챙기지 못한 물건들, 아이의 작은 짐, 식탁 위의 흔적, 아직 끝나지 않은 항해의 냄새를 그대로 싣고
주인 없는 배가 대서양을 건너갔다고 합니다. 마무리. 지금 우리는 위치 기록이 남고 배마다 신호가 찍히고 하늘에는 위성이 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런데도 바다는 여전히 사람이 사라지는 순간만큼은 아무 말도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메리 셀레스트호의 선원들도 그랬대요. 식량도 남아 있었고 개인 짐도 그대로였고 배는 아직 떠 있었는데 정작 사람들만 마치 누가 불러낸 것처럼 바다 위에서 지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오래된 난파 기록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안전, 기록, 이성 같은 것들이 한순간에 얼마나 조용히 무너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밤의 질문처럼 남아있어요. 혹시 그들은 공포 때문에 배를 버린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어떤 일이 그 갑판 위를 지나간 걸까요? 댓글로 메리 셀레스트호 선원들은 무엇을 보고 배를 떠났다고 생각하는지 알려주세요. 언탭을 구독해두시면 이런 미해결 기록들을 다음 밤에도 천천히 이어가겠습니다. 더 깊은 사건 자료와 참고 기록은 설명란 링크 확인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다음 편 예고, 괴담 라디오 샵원 6화에서는 바다보다 더 조용하게 사라진 또 하나의 실종 기록을 들려드릴게요. 경찰청 //www 폴리체 국가기록원 //www 아어카이브즈 BBC 뉴스 //www 컴아뉴스 설명란에는 공개된 참고자료와 이어지는 관련 영상을 정리해두겠습니다. 실제 사건 기록 기반 내용은 출처 확인이 중요하니 설명란 링크를 먼저 확인해주세요. 구독해두시면 다음 기록편을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